이제 10월 23일 월요일 마감 방송 오프로입니다. 자, 금주의 첫날인데 오늘도 사실 조용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코스닥은 좀 샀어요. 코스피는 현수물 소폭 매도나 관망세라 보시면 되고, 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매크로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어닝이 정말 중요하고요. 미국 어닝. 자, 금주에 이제 우리나라 수급은 제가 거의 개인 수급 털리는 정점이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말에 설명도 한번 드렸고, 지금 키움증권 사태, 영풍정밀, 영풍제재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신용 보는 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밸류상, 그 다음에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미국인들, 외국인들 봤을 때 올해 초에 지수가 한 2200 정도였어요. 코스피가 2000 지금 350 정도 되는데 2350이죠. 달러가 사실 올해 초에 1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1450원 하던 게 1200원 떨어졌고 지금 1350원이니까 한 10% 올랐죠. 평가 절하가 된 겁니다. 그 외국인이 봐서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 하나도 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2차전지 코스닥 조금 빼고 삼성전자나 포스코 빼면 외국인은 리셋입니다. 우리나라 빈집털이 빅피처 그리는 데서 그냥 정점으로 제자리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상, 밸류상 여전히 싸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변동성을 만들 수 있고 대외적인 매크로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차분하게 포트를 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냐, 새롭게 나오는 게 없냐, 그 정도만 제가 점검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오르고 빠질 때 제일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수급의 변동성, 개인들이 털리면 단기적으로 항상 바닥을 만듭니다. 자, 신용이 자체적으로 많이 틀렸고요. 주말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그 키움증권 그 얘기 때문에 미수도, 전 미수가 이렇게 틀린 적은 사실 처음 봤어요. 뭐 항상 처음 봤다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서 저는 변곡점, 특이점 만들고 있다 봅니다. 자, 매수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계속 안 좋고, 아직 개인들의 오장 되면은 반대면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수세를 살릴 만한 외인 수급이 절실하거든요. 오늘도 관망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나올 빅테크의 어닝들, 그 다음에 금리 기준 보고 FOMC 11월달 금리 동결 정도를 매크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미리 빠졌어요.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 2022년에도 미국은 사실 10월달에 저점이었습니다. 미국은 10월달에 나스닥 저점 찍고 엄청 올랐는데, 우리는 작년 12월 말일과 올해 초 1월 초가 바닥이었어요. 추가로 더 빠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미리 많이 빠졌어요.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18년 하반기 4분기 때나 22년 작년 4분기 때처럼 우리나라가 미리 많이 빠진 싼 한국 증시다 보니까 매크로를 보는 기준을 봐야 되겠지만, 수급적으로 제가 많이 틀려서 정점 부근의 피크 시그널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오늘도 내리진 않았어요. 4.97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은 좋게 보는 기준으로 달러가 여전히 106, 105 정도에서 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 작년 4분기 때 비하면 괜찮죠. 어쨌든 한만 별의별 얘기 나와도 삼성전자, 우리나라 코스피, 그 다음에 환율 봤을 때 1300원대 중반에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지상군, 어쨌든 바이든 할배가 잘 잡고 있는지 몰라도 아직 뉴스는 새롭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유가도 항상 보고 있는 86불 정도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신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조금 드릴 거예요. 이거는 우리 종목에 대한 얘기도 되고, 전체로 종목 점검을 할 때 보편적으로 알아두시면 괜찮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은 원래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수수료가 제일 싸죠. 그냥 제일 쌉니다. 십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원래 증권사는 사다 팔아도 수수료를 먹어야 되는데, 얘들은 수수료를 제로로 맞춰놓고 신용과 미수를 많이 줘요. 이번 4월 달부터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에서는 에코프로나 2차전지 같은 걸로 신용을 막아버렸잖아요. 아주 큰 대형주가 한데도 신용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요. 워낙 개인들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달, 5월달 남들 안 들어갈 때 키움증권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죠. 키움증권은 전체 우리나라 거래량의 MS가 이 단독 증권사가 30% 이상 차지합니다. 독보적이죠. 그래서 오늘 그 주말에도 키움증권에서 이슈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 반대매를 조금 더 만들고 피크를 만들고 있다 봐요. 올해 4월 말에 CFD 터지면서 뭔가 그 라더견인가
종목들 몇 개 막 떨어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단기로 꼭지와 저점 만들었습니다. 그때 신용 잔고가 한 2조 틀렸어요. 한 20조짜리 가던 게 18조까지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7월 말에 우리 2차전지 꼭지 치고 8월달, 9월달 넘어가면서 대주주 요건, 신용 감소는 자체적으로 다 팔았다 그랬죠. 이미 신용은 2조 넘게 감소했어요. 이미 4월달만큼 18조까지 신용장고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개월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개인들의 미수잔고가 엄청 커졌다. 이게 왜 이렇게 극대적으로 커졌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커졌냐면 원래 1일 기준으로 미수잔고가 한 1,000억, 2,000억 내외예요. 그냥 정권사 다 토탈해서 1,000억, 2,000억 내는데 이게 지금 9월, 10월달 들어서 8,000억, 9,000억, 1조까지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며칠만 쓰는 이 미수잔고로 엄청나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병동성 키우고 이 영풍제재 같은 것들로 미수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 손님 내 아는 지인 때문에 말을 듣긴 했는데 그냥 봐도 그렇긴 해요. 잠깐 영풍제재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신용 보는 방법을 한번 아실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풍제재가 제가 이때 좀 특이점을 보고 이때 다 팔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트위터 SNS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왜 그랬냐면 주가가 지금 올해 1분기 때부터 장 좋았으니까 꾸준히 사모았어요. 애들이 작전에 대해 사모아서 얘들은 이미 5월 6월 7월 달 되면서 때렸습니다. 때리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하루에 조 단위로 나옵니다. 시총 1.5조 2조짜리가 하루에 거래대금이 조 단위로 나와요. 그 에코프로나 삼성전자만큼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 빠지고 계속 버티죠. 장 떨어지는데도. 요 사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장 빠지는데 특징적이다. 뭐 샀다 팔았다 해서 하루 1% 2% 뛰게 하자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수 치면서. 미수가 엄청 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 몇백만 주 거래되던 게 십몇만 주로 하한가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자전거래로 거래를 속였던 거죠. 근데 몰라서 개인들이 들어가서 단타 치다가 크게 물린 거고 지난주 이틀 동안 한 8천억 이 종목만 한 5,800억 정도 나왔는데 보통 미수 반대 매매가 1거래 기준으로 한 400, 500억 나와요. 하루에. 많이 나와봐야 반대면 400, 500억 나오는데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기준으로 8천억 나왔습니다. 이게 신용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틀린 것보다 더 크게 틀려요. 이틀 동안 틀린 거니까. 이게 근데 영풍제재 거래 정지가 돼 있죠. 거래가 재개되면 더 떨어집니다. 또 틀리겠죠.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안 팔리니까 다른 정권사 뭐 이런 쪽에서 다른 종목을 반대면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거라도 팔아서 반대면을 메꾸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이 지금 신용에서 포함해서 그 개인의 이 틀림을 미수까지 가면서 역대로 이런 일 없었는데 수급 틀림을 피날레를 만들고 있는 꼭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용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자, 영풍제지는 지금 흐름을 잠깐 봐드리면 이게 파란 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올해 초부터 쭉 사모았던 만원짜리가 5만원 같은 주식인데 이 선이 이제 신용이거든요. 신용이 계속 따라 올라가죠. 보통 신용은 외국이나 기관 안 씁니다. 개인이 쓰는데 보통 작전 세력이 쓰는 경우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은 쓴 경우고 신용가에 썼다가 얘들이 주가를 올려놓고 이때부터 팔기 시작하죠. 이미 주가가 2배, 3배 올랐을 때입니다. 올해 5월달, 6월달에. 얘들은 주가는 올리면서 자기는 팔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상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파는 게 보였거든요. 8월 때부터. 그럴 때부터 제가 조심하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미 얘들은 2배, 3배 먹고 다 빠져나갔어요. 자, 그리고 거래를 재개하고 거래를 자전거래 막 만들면서 개인들 꼬셨던 거죠.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이 신용과 주가의 흐름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얘들이 보시면 거래 비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루 거래 대비해서 신용으로 샀다 팔았다는 이 신용 거래 비중이 몇 프로냐 보는 겁니다. 얘들이 많을 때는 한 30%, 40%, 50%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 빠졌다는 거거든요. 개인만 있는 건데 보통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량 대비했을 때 신용이 10%나 20%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종목별로 내 걸 볼 때 신용은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신용 거래 전체 비중이 10%, 20% 사이 되면 보통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해 들었을 때는 개인들이 워낙 커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보면 이 신용 거래 비중이 10%, 20%짜리가 허다해요. 허다한데 영풍제재 보시다시피 갑자기 신용이 확 는 게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근데 지금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갑자기 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10% 20%에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추이가 갑자기 늘었을 때 이 정도 되면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공매도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거래 비중으로 추이를 보시면서 이 정도 수치 지키면 본인 종목에 대해서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신용거래랑 공매도랑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서 종목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유준노브 적었던 이유가 오늘 좀 빠졌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유준노브 괜찮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내볼 페이크인데 돈이 들어와서 장난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루준로봇이 어쨌든 실적도 괜찮고 로봇 테마주 흐름도 괜찮은데 이걸 왜 예로 드리냐면 유준로봇은 오늘 떨어진 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신용 보시면 얘들은 처음부터 신용이 안 들어가요. 거래 비중이 1%대입니다. 신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잔고도 0. 몇 %대입니다. 신용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가끔 신용 들어와서 확 땡길 때 있어요.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주가든 신용이든 많이 낮은 단계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개인 수급 때문에 날고 뛰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개인 수급을 종목별로 봐야 되고 제가 몇 주 전에도 개인별로 종목 신용거래를 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이를 보고 무조건 절대 수치가 아니라 갑자기 늘어서 주가 흐름을 볼 때 시용이 좀 의심스러운 게 많을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자, 금주에는 이제 미국의 중요한 매크로 시장 기준인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다 나오니까 이거 기준으로 제가 주말 말씀드렸던 나스닥 13,000포인트, S&P 500이 4,200입니다. 거기서 지지될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리 빠졌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의 수급 영향, 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개인 수급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영풍재지 하한가 아직 거래 정지인데 한 번 더 거래 재개되면 한가 들어갈 거예요. 자, 거기에서 키움증권이 그동안 그래도 다른 증권사 다 멈추고 할 때 신용과 미수를 많이 풀어놨지 않습니까? 그 영풍재지가 이 사태가 나다 보니까 종목 열 몇 개에 대해서 신용한도를 조정했어요. 그중에 2차 전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레인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미 같은 반도체도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적으로 높다 해서 겁을 내실 게 아니라 추이를 보세요. 갑자기 늘었느냐 갑자기 빠졌느냐 뭐 그런 거 봤을 때 지금까지 미리 빠졌던 2차 전지라든지 레인보우라든지 반도체 같은 것들은 뭐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레인보우는 또 올랐어요. 어쨌든 코스닥의 바닥은 미리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개인 수급의 반대 매매, 이 안타까운 틀림과 같이 온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수급 체크 한번 더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참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더블 바텀, 쌍바닥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항상 그래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지수가 사실은 과매도권이고 어쨌든 변동성 줄어지는 과정이라 저는 보는데 충분히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더 떨어진 상태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다른 매크로 안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다가 반등을 주지 않습니까? 반등을 주면 V자 반등 안 나와요. 이게 암만 V자 반등이 나올라 해도 지금 국제적 이슈랑 매크로가 갑자기 확 좋아진다? 갑자기 뭐 10년물 금리가 4% 간다? 갑자기 손뼉 치면서 이스라엘의 개들이 손잡고 평화 협정을 맺는다? 그럴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쌍바닥 만들어야 돼요. 올랐다 한 번 더 빠질 겁니다. 올라가면 800에 걸리든 2400에 걸리든 한번 올랐다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그런 패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을 좀 빼고 그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올랐을 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안 됩니다. 안 된다 보고 일단 지금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블 바텀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일어날 거라 봅니다. 자, 섹터별로 코스피 기준은 항상 반도체였어요. 오늘은 삼전을 살짝 외국인이 팔았지만 여전히 양호합니다. 오늘 대만의 TSMC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오히려 대만이나 미국 마이크론을 딴 거 다 봤을 때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가 오히려 나아요. 어쨌든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저는 어쨌든 저점에서 한번 들어왔다 보고 변화를 주는 흐름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월에 한국 수출 지표가 나왔어요. 항상 전 세계에서 많이 보고 자주 발표합니다. 4.6으로 나와서 개선된 모습 보였고요. 하나마이크론 괜찮게 잘 들고 있고 시종이 높다 하더라도 아까 기준을 봤을 때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외국인 수급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워낙 변동이 크고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 수급의 피크 기준의 정점 시그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종목을 봐야 되죠. 코스닥 지수로 볼 때는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엔터, 이게 주 가장 큰 지수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수 기준으로 연관시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에코프로들, 포스코 DX,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있죠. 합병 승인 났습니다. 셀트리온이 사실 앞으로 뭐 코스피로 가겠지만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코스닥에 있을 텐데 바닥을 1년 동안 잘 다졌어요. 얘들 같은 케이스가 요번에 바이오 떨어졌다 하지만 바닥에서 이런 재료가 좀 먹히게 되면 바닥 밴드 만드는데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 알토이전도 시총 크고 코스닥의 흐름 괜찮게 보는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같은 것들도 시총 큰 코스닥 종목이고요. 엔트에서는 JYP 보고 있죠. 자, 여전히 2차 전지는 수급 문제인데 뭐 리튬 가격 보고 이런 테마 좀 올라가겠는데 좀 흐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LNF가 유럽 진출에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2026년 하겠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 BM도 대량 수주 쪽에 나와야 된다는 흐름이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막연히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오면 사실 뭐 지수나 이쪽에 도움이 되겠죠. 자, 유진로봇이나 로봇테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괜찮습니다. 아마 오늘 또 살짝 페이크를 준 매도가 나왔는데 여전히 테마주 중에서 우리 단기 포트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요. 유진로봇이. 레인보우는 로봇 테마 2등주이고 키움증권 신용 제한을 했다지만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 미리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렌시스는 소형주 중에서 로봇 테마 만드는 종목인데 전고점 갔다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얘들도 지금 키움증권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전고점 무빙을 보면 될 것 같고 로봇 테마 영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번에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면서 대기업 두산을 사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두산이 엄청 빠졌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면 무조건 대기업이라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보시면 두산 로봇이 상장되기 전에 얘들이 바다가 85,000에서 한 더블 올랐네, 그죠? 더블 오르고 더 빠졌어요. 그 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50%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제 포트에 들고 있는 제가 보는 특별히 회사 문제 없고 실적이 괜찮은 업종에서 테마라 보거나 어떤 그런 흐름 볼 때는 수급이나 그 흐름의 그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런 면에 있을 때 두산보다는 지금 얘들이 제일 좋습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엔터는 JYP 보시면 되고 플러스 하이브까지요. 자, 바이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주총 승인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윤통이 사우디 가서 이제 방산에 대한 흐름, 제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보고 있고 괜찮을 거 보고 있는데 오늘 살짝 흐름이 괜찮았어요. 뭐 그렇다 해서 뭐 지금 뭐 이거를 포트를 나눌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방산이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흐름이 그나마 제일 괜찮고 볼만한 거는 LIG 넥스원 정도, 이 섹터를 관종 넣어서 보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수비나 방어, 뭐 지금 사실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지만 또 떨어져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페라이트 테마라고 있습니다. 옛날 삼화전자 언제 돌았었냐면 얘들이 4월달에 돌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 4월달에 CFD 터지면서 우리나라 주가 조정받을 때 얘들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죠? 기다렸죠. 그때 2차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1차적으로 한번 확 뛰고 7월달에 2차전 올라갈 때 한번 되어서 털었어요. 그리고 계속 빠졌죠. 당연히 빠졌습니다. 큰돈 빠졌기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바닥에서도 출렁거린다고 막 보시는 분 계세요. 이건 뭐다? 이때 크게 틀고 마지막 들고 남았는 잔챙이에 설거지하는 겁니다. 이 테마 끝났어요. 안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테마 마무리 설거지라 표현을 하고 페레트 테마 혹시나 뭐 안 보시겠지만 보시지 말라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날이지만 아직 매크로 기준이랑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미국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수급 쪽으로 봤을 때 변동성을 피크를 칠 수 있는 개인의 신용이 아니라 이제 미수까지 들렸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